안녕하세요. 클로팀입니다. 이번 클로 2024.1 버전에서는 어떠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오늘 신기능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능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로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신기능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로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로그인해주세요. 그럼 클로 2024.1 신기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능 웨비나는 키피처, UI, 2D, 아바타, 3D, 머터리얼스, 모드, 렌더, 클로셋 순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버전에 들어간 키피처 6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키피처는 AI 아바타 스튜디오입니다. 2024.1 버전부터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클로에서 렌더한 이미지에 AI로 생성한 인물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실사와 같은 이미지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타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계산되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와 피부톤까지 자연스럽게 변환됩니다. 이제부터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바타 스튜디오는 상단의 메인 메뉴에서 렌더,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클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바타 변환에 사용될 사실적인 페이스 이미지, 아바타와 의상이 함께 렌더된 타겟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타겟 이미지를 렌더해 보겠습니다. 아바타가 의상을 입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원하는 각도로 3D 창의 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의상을 렌더하기 위해 상단의 메인 메뉴 렌더를 클릭하여 렌더 창을 열어줍니다. 타겟 이미지는 생성 혹은 업로드한 페이스 이미지와 원활하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권장하는 이미지 사이즈 및 렌더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권장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우측 렌더 툴바에서 마술봉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타깃 이미지 메뉴 아래에서 예시 이미지와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렌더 이미지의 사이즈는 2160 픽셀 이상, 4320 픽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렌더 이미지 사이즈가 4320보다 클 경우 이미지 비율을 유지한 채로 4320 이하로 리사이징 됩니다. 렌더 이미지 사이즈를 2160 픽셀 아래로 설정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이즈가 적고 또렷한 이미지일수록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최대한 2160 픽셀 이상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대상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명과 그림자에 의해 타겟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로 아바타와 같이 명확하게 얼굴과 헤어, 의상이 구분되는 아바타를 사용하세요. 타겟 이미지의 퀄리티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렌더하시길 바랍니다. 권장사항에 알맞게 세팅이 끝났다면 파이널 렌더 버튼을 클릭하여 고화질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AI 아바타 스튜디오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렌더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아바타 스튜디오 창과 렌더 창을 번갈아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렌더한 이미지에 바로 페이스 이미지를 합성하여 결과물을 확인 후 수정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서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시 이미지와 권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는 얼굴 정면이 클로즈업 상태여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손쉽게 조건에 부합하는 페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 메뉴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의 성별, 연령대, 인종을 선택합니다. 이때 타겟 이미지의 피부톤과 페이스 이미지의 피부톤이 비슷할수록 최종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창에서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키워드로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얼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서브를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에 대한 성별, 연령대, 인종에 대한 옵션 설정 후 얼굴의 특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사위 모양의 랜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얼굴을 묘사하는 프롬프트가 무작위로 입력되어 손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아바타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도 매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기존 결과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다른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핀 아이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전에 생성한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경우 추가 및 변경되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전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우측의 히스토리 탭을 클릭하면 창이 확장되고 이곳에서 이전에 생성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여 이미지, 옵션, 텍스트 프롬프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남겨진 기록은 클로 소프트웨어 종료 전까지만 유지됩니다. 원하는 페이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타겟 이미지의 아바타를 페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 모델처럼 변환하기 위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과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이 확장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Result 이미지 메뉴 아래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얼굴과 몸이 페이스 이미지 기반으로 AI에서 생성한 인물 사진이 합성되어 실사 이미지처럼 변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겟 이미지에 적용된 조명값도 함께 계산하여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변환됩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면 하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PNG와 JPG 중 원하는 확장자로 선택하여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사이즈는 타겟 이미지 렌더 시 설정한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권장사항에 알맞은 페이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 창에서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오픈하여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 렌더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클릭해주세요. 좌측 상단에서 이미지 탭으로 전환 후 알맞은 젠더를 선택합니다. 페이스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이미지 업로드 시 반드시 본인 소유 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로드하고 활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동일하게 타겟 이미지 우측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가지고 있는 렌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세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타겟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것보다 파일을 렌더 후 렌더 창에서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더욱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생성되는 결과물의 퀄리티는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실제 모델이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룩북, 카탈로그 등의 콘텐츠로 손쉽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모델의 얼굴을 생성할 수 있어 이커머스나 SNS에서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업에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PBR 맵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원하는 텍스처의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등 다양한 PBR 맵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별도로 제작 후 클로에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쉽고 빠른 텍스처 제작을 위해 클로 내에서 PBR 맵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PBR 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BR 맵은
더 사실적이고 퀄리티 높은 텍스처 구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 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처에 따라 텍스처,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퍼시티 맵, 러프니스 맵, 그리고 메탈리스 맵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PBR 맵을 활용하여 클로에서 실제와 같은 의상, 다양한 액세서리, 그리고 부자재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에서 PBR 맵 제너레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PBR 맵 등을 생성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BR 맵 제너레이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 이미지 맵이 필요합니다. 텍스처 이미지 맵을 추가하면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퍼시티 맵, 러프니스 맵, 그리고 메탈리스 맵 등 다른 PBR 맵 항목 우측에 PBR 맵 제너레이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PBR 맵 제너레이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PBR 맵이 텍스처 이미지 맵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생성 시간은 텍스처 이미지에 따라 다르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노멀 맵은 기본으로 강도 10으로 설정되며 원하는 대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퍼시티 맵, 러프니스 맵, 메탈리스 맵은 PBR 맵 계산 후 흑백 이미지로 생성되며 노멀 맵과 마찬가지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맵들은 PBR 맵 생성 후 나타나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렌더를 통해 해당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맵을 조정하면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켜두면 맵 조정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작업에 참고해 보세요. 레이스 혹은 메쉬와 같이 투명 값이 있는 원단일 경우에도 PBR 맵 제너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BR 맵 제너레이터는 텍스처뿐만 아니라 그래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창에서 그래픽을 선택 후 나타나는 속성창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하는 PBR 맵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 맵 제너레이터 기능은 원단뿐만 아니라 그래픽, 버튼 등 다양한 부자재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BR 맵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클로에서 바로 PBR 맵들을 생성하고 더욱 사실적인 3D 의상을 손쉽게 제작해 보세요. 이번 2024.1 버전부터 그래픽 프린트 유형에 대한 프리셋이 추가되어 다양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프리셋을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의 패턴의 앞판, 뒷판에 각각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는 의상의 파일을 열어줍니다. 먼저 앞판 패턴의 그래픽에 새롭게 추가된 그래픽 프린트 타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트랜스폼 그래픽 툴을 선택 후 앞판 패턴에 적용된 그래픽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앞판에 적용된 그래픽 아이템의 이름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되며 적용된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픽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 머터리얼을 보면 현재 프린트 타입이 새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트 타입은 디지털, DTG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DTG 타입은 디지털 프린트 타입으로 적용된 그래픽 이미지 그대로 재질이 표현됩니다. 우측의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프린트 타입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랙 프린트 타입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랙 프린트 타입은 적용된 그래픽 이미지를 크랙처럼 갈라진 듯한 프린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타입을 변경하면 크랙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자동으로 크랙 오퍼시티 맵이 적용됩니다. 크랙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여 그래픽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티지 디스트레스 프린트 타입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빈티지 디스트레스 프린트 타입은 적용된 그래픽 이미지의 표면이 다른 듯하게 연출하여 빈티지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타입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빈티지 디스트레스 오퍼시티 맵이 적용되며 오퍼시티 값은 75로 설정됩니다.
오파시티 값을 조절하여 그래픽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의 뒷반 패턴에 적용해둔 그래픽 아이템으로 다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든 포일 프린트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골든 포일 프린트 타입은 금박으로 프린팅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타입을 변경하면 머티리얼 타입이 자동으로 메탈로 변경됩니다. 동시에 텍스처, 디세츄레이션이 ON으로 변경되며 그래픽 색상이 골드 컬러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드 위드 패브릭 프린트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렌드 위드 베이스 패브릭 프린트 타입은 그래픽이 적용된 의상의 원단에 적용된 PBR 맵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단과 동일한 재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타입을 변경하면 모든 맵에 Use Same PBR Map as Fabric 옵션이 ON으로 체크되며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원단과 동일한 노멀 맵, 디스 맵, 오파시티 맵, 리플렉션 맵이 그래픽에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옵션을 오프하여 원단과 동일한 재질로 표현하고 싶은 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버전부터 추가된 프린트 타입을 활용하여 여러 질감의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게 옵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1 버전부터 아바타 에디터 기능이 개선되어 가슴과 크로치와 같은 특정 부위의 모양도 조절할 수 있어 아바타 사이즈를 더 직관적이고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기능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바타 에디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업데이트된 아바타 에디터에 잘 호환되는 디폴트 아바타가 추가되었고 새로운 디폴트 아바타는 라이브러리 아바타 폴더에서 제공됩니다. 성인 아바타는 V2.1이고 키즈 아바타는 V1.1로 나타나며 올리버, 멜로디, 그리고 샤샤 아바타도 커넥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2024.0 버전에서 제작한 V2 아바타나 AVS 파일을 새로운 아바타 에디터에 불러올 경우 경고창이 나타나는데요. V2 아바타를 불러온 후 메인 메뉴에 아바타를 클릭하여 아바타 에디터를 선택하여 열어주시면 보이는 것처럼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이는 새로운 아바타 에디터에서는 사이즈 데이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사이즈 데이터에 맞춰 체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바타 제작 시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기본 아바타를 다시 선택하여 아바타 에디터의 개선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바타 사이즈 UI가 더욱 간결하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아바타 에디터는 크게 사이즈, 쉐입, 총 두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상단에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이즈 카테고리에는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며 사이즈 프리셋과 유닛 변경 항목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전 버전의 토탈 바디 항목과 디테일스 항목들이 사이즈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입에는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 헤드 등의 항목이 존재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크러치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심플, 베이직, 어드밴스드 휴먼, 드레스폼과 같이 디테일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각 타입별로 입력할 수 있는 사이즈 항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사이즈이지만 사이즈 항목이 노출되어 있어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베이직, 어드밴스드와 같은 타입이 사라지고 원하는 사이즈 항목만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아이콘인 Set Details를 클릭하면 원하는 사이즈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Select Editable Measurement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해당 창에서 사이즈 카테고리 창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이즈 항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항목들은 활성화되어 사이즈 카테고리에서 직접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 체크되어 있지 않는 항목들은 노출되지는 않아 직접 치수를 입력할 수는 없지만 활성화된 항목에 입력한 값에 맞춰 가장 자연스러운 수치로 반영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항목만을 선택한 뒤
Select Editable Measurement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여 해당 창을 닫아줍니다. 사이즈 카테고리에서는 방금 전 선택한 항목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바타 사이징 관련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클로 아바타 사이즈 편집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 바디의 height, HPS, 바스트 등의 사이즈를 수정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치수와 가장 자연스러운 바디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스 항목들의 치수들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1차적으로 아바타 바디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 디테일스 항목을 조절하여 원하는 바디 형태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토탈 바디의 값들을 조금만 수정하여도 디테일스 값들이 모두 리셋되어 다시 수치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사이즈 항목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width, height 항목 우측에 링크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바타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이콘을 클릭 후 활성화하여 아바타 사이즈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이전과 동일하게 바스트, 하이트 값이 수정됨에 따라 아래 치수들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아이콘을 비활성화, 즉 언링크하게 되면 하이트나 바스트 등의 상단 항목들의 값을 변경하여도 아래 항목들은 기존에 설정한 값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기능은 특히 사이즈 프리셋과 같이 동일한 사이즈의 아바타에서 키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사이즈 편집창 가장 하단의 쉐입 카테고리에 핸드, 헤드뿐만 아니라 새롭게 크로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전 버전까지는 아바타 크로치 간격은 조정이 어려워 수영복이나 속옷 등 크로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의상을 제작할 때 시뮬레이션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크로치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 원하는 간격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수영복, 속옷 등 다양한 의상을 더욱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스트 컵 사이즈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바스트, 언더바스트 값을 입력하여 가슴 둘레만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바스트의 값을 조정하여 가슴의 컵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컵 사이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드스에서 언더바스트 항목을 선택한 후 원하는 밑가슴 둘레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언더바스트의 치수를 반영하여 가슴의 둘레가 조정됩니다. 그 후 바스트 수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가슴의 둘레는 고정되면서 컵 사이즈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능으로 다양한 가슴 컵을 표현하여 원하는 아바타를 제작해보세요. 기존에는 매저먼트 라인이 고정되어 있어 정해진 위치에서만 치수 변경이 가능하여 고정되어 있는 매저 라인과 유저가 확인하고 싶은 매저 라인이 다를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원하는 위치에 매저 라인을 이동하여 아바타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아바타 무버블 매저먼트 라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3D 툴바 좌측 하단에 있는 에딧 매저 툴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아바타 에디터 창을 열면 기본적으로 에딧 매저 툴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딧 매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웨이스트 매저 라인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선택된 매저 라인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해당 라인의 위아래로 점선의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선 화살표는 해당 라인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냅니다. 선택한 매저 라인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매저 라인과 겹치지 않도록 매저 라인의 이동 범위는 위아래 각각 3c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웨이스트 매저 라인을 이동시킨 후 우측의 아바타 사이즈 에디터 창에서 웨이스트 값을 조절하면 해당 위치의 허리 라인이 입력한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해당 라인에서 마우스 우클릭 메뉴 창에서 리셋 포지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라인의 위치가
기본으로 설정된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Reset All Positions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위치 변경한 모든 라인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이번 2024.1 버전에서 아바타 사이즈 에디터 관련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과 개선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원하는 아바타를 더욱더 쉽고 정확하게 제작해보세요. 클로 2024.1 업데이트 버전부터 컬러웨이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컬러웨이의 기능 및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케이스를 통해 개선된 컬러웨이 기능을 어떻게 작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웨이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컬러웨이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메인 메뉴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컬러웨이 에디터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프로덕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하단 메뉴 중 컬러웨이를 선택하여 컬러웨이 에디터를 열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우측 상단 Add 아이콘을 클릭하여 컬러웨이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별도의 옵션 설정 없이 추가한 컬러웨이는 기본적으로 색상, 텍스처 등 재질의 속성만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부터 컬러웨이를 추가할 때 각 컬러웨이의 다른 속성 아이템들이 적용될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다양한 컬러웨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우측에 Add as Custom Settings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Add Colorway 옵션 창에서 현재 선택된 컬러웨이에 사용된 원단, 부자재, 그래픽 등의 아이템이 속성별로 나누어져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속성의 아이템에 적용될 옵션을 커스텀하게 설정하여 컬러웨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옵션들은 Add Colorway 창 우측 상단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하여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고 매뉴얼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옵션을 하나씩 적용해가며 어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옵션은 보이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서 Fabric, 그래픽, 버튼, 퍼커링 등 아이템의 속성별로 선택하여 묶어서 설정할 수도 있고 속성 하위에 개별 아이템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템의 속성별로 옵션을 선택하여 컬러웨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Materials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선택된 컬러웨이의 아이템을 기반으로 색상, 텍스처 등 재질의 속성만 변경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추가할 컬러웨이에 사용된 원단의 물성, 단추의 형태 등은 동일하지만 색상만 다르게 적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아이템이 Materials 옵션으로 선택된 상태로 하단의 Add 버튼을 눌러 컬러웨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클릭하는 수만큼 컬러웨이가 추가됩니다. 원하는 옵션 선택 후 Add and Clos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된 옵션대로 하나의 컬러웨이만 추가된 후 Add 컬러웨이 창이 닫히게 됩니다. 다른 옵션들과 구분하기 위해 컬러웨이의 이름을 Materials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옵션대로 컬러웨이가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방금 전 추가한 컬러웨이에서 베이스볼 자켓 원단을 클릭하여 우측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컬러를 변경한 후 컬러웨이 에디터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변화를 확인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텍스처, 색상 등 재질의 속성만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ll Properties 옵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웨이를 설정한 옵션으로 추가할 때 주의점은 현재
컬러웨이 에디터에 선택된 컬러웨이를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하고 싶은 베이스 컬러웨이를 선택한 상태로 Add as Custom Settings 아이콘을 선택해야 합니다. All Properties 옵션은 선택된 컬러웨이에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동 복사 및 적용되어 모든 속성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컬러웨이에 사용된 원단 및 단추의 형태, 그래픽의 크기가 모두 다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속성의 아이템을 All Properties로 선택 후 하단의 Add and Close 버튼을 눌러 컬러웨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옵션들과 구분하기 위해 컬러웨이의 이름을 All Properties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옵션대로 컬러웨이가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적용된 단추의 형태와 그래픽의 크기를 변경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모든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적용되어 자유롭게 재질, 외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픽의 위치, 회전값은 컬러웨이가 생성되는 옵션과 관계없이 별도의 설정을 통해 컬러웨이별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래픽이 컬러웨이마다 적용되는 위치, 회전값이 다른 경우 3D 툴바에서 Transform 그래픽 툴을 선택 후 3D 창에서 그래픽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속성 창에서 Link or Colorways 하위 옵션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모두 링크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 모든 컬러웨이의 그래픽이 같은 위치와 각도 값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해제하면 각 컬러웨이별로 그래픽의 위치와 회전값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래픽의 위치와 회전값에 대한 링크 옵션을 해제할 경우 모든 컬러웨이의 링크 옵션이 동시에 해제되어 바로 위치와 회전값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옵션은 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선택된 컬러웨이와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은 두 아이템이 서로 링크되어 속성 변경 시 동시에 적용됩니다. 모든 컬러웨이에서 동일한 원단, 부자재, 그래픽 등의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속성의 아이템을 링크로 선택 후 하단의 Add and Close 버튼을 눌러 컬러웨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옵션들과 구분하기 위해 컬러웨이의 이름을 링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아이템들의 컬러칩을 보면 아이템의 이름 옆에 아이템들이 링크되어 있는지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링크되어 있는 컬러칩을 선택하면 링크된 베이스 컬러웨이의 컬러칩도 하이라이트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베이스볼 자켓 슬리브의 원단의 색상을 변경해 보면 링크되어 있는 베이스 컬러웨이와 연동되어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설정한 Add Colorway 창을 닫으면 설정 값은 기본 설정인 Materials 옵션으로 변경되니 작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물체 창에서 컬러웨이에 사용된 모든 아이템을 Show Colorways 옵션을 통해 전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how Colorway 옵션의 UI가 개선되어 컬러웨이 에디터 창을 키지 않아도 컬러웨이별로 각각 어떤 아이템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서 Show All Colorways 아이콘을 선택하여 아이템 하단에 컬러칩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스타일 하단에는 현재 생성된 컬러웨이 수만큼 컬러칩이 나타나고 전체 아이템 스타일의 보기를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스타일 이름 좌측에 아이콘을 선택하여 개별 아이템별로도
활성화, 비활성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컬러웨이는 하얀색 테두리로 선택되어 몇 번째 컬러웨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러칩 위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이 사용된 모든 컬러웨이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재질 속성 외에 같은 속성을 지닌 아이템을 공유하는 머테리얼스와 링크 옵션은 같은 아이템 스타일 하위에 컬러칩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머테리얼스의 경우 별도로 텍스처, 컬러 등 재질 속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머테리얼스 옵션으로 추가된 컬러웨이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링크의 경우에는 아이템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든 컬러웨이의 이름이 나열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예 별도의 새로운 스타일을 사용하는 All Properties는 비활성화 아이콘으로 컬러칩이 보여집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개별 아이템으로 All Properties로 추가된 컬러웨이의 스타일이 보여지며 해당 컬러웨이 외에 다른 컬러칩은 비활성화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단뿐만 아니라 그래픽, 단추 구멍, 짭스티, 그리고 퍼커링에도 적용되어 간편하게 컬러웨이 에디터를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웨이 편집과 관련된 개선사항입니다. 만약 원단, 그래픽, 부자재 등의 아이템 파일을 물체창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여 의상 및 패턴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 머테리얼스 속성으로 해당 아이템이 적용된 모든 컬러웨이에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아이템은 컬러웨이별로 다른 텍스처, 컬러 등 재질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템 파일을 물체창에서 드래그 도중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 드롭할 경우 링크 속성으로 해당 패턴의 모든 컬러웨이에 하나의 아이템이 링크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후 아이템 수정 시 하나의 컬러웨이만 속성을 변경하더라도 일괄 동시 수정됩니다. 만약 이렇게 링크된 파일을 언링크하고 싶은 경우 컬러칩 위에서 우클릭하여 Materials, All Properties를 선택해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속성을 가진 All Properties로 적용한 아이템을 다시 링크 옵션으로 적용하고 싶을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컬러칩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동시 선택하여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새로운 아이템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링크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2024.1 버전에서 컬러웨이 작업한 컬러웨이를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여 하위 버전에서 불러 작업할 경우에는 컬러웨이 구조가 달라 컬러웨이 정보가 제대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위 버전에서 2024.1 버전에서 제작한 컬러웨이가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호환하여 열고 싶을 경우에는 메인 메뉴, 파일, Save as, 프로젝트 with other files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옵션 창에서 하위 버전인 7.3과 2024.0 호환용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을 클릭하여 별도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컬러웨이를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컬러웨이 에디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024.1 버전부터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오토 모듈러 라벨링을 활용하여 의상에 사용된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한 블록 타입으로 식별하여 간편한 블록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모듈러 기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창에 보이는 브라우스 파일을 활용하여 블럭을 자동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인 메뉴의 파일 Save as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듈러 크리에이터 윈도우 창이 열리면 우선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그룹들 중 우먼으로 더블클릭하여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기존 카테고리 항목 중에서 버튼 다운을 더블클릭해줍니다. 현재 불러온 블라우스는 롱슬리브 스타일이므로 롱슬리브 스타일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해줍니다. 현재 미리 등록해둔 블락 유형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듈러 라벨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한 스타일의 블락 유형 카테고리들을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 우측 상단에 오토 모듈러 라벨링 아이콘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듈러 라벨링을 클릭하면 2D 패턴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블락 유형에 맞춰 패턴들이 자동으로 라벨링 되면서 색상과 블락 유형 이름이 패턴 위에 표시됩니다. 패턴들이 해당하는 블락 유형에 제대로 라벨링 된 경우 바로 카메라 모양의 세이브 블락 아이콘을 눌러 해당 블락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블락 섹션 창을 통해 블락의 이름과 썸네일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엔 OK 버튼을 눌러서 블락 생성을 완료해 줍니다. 블락 생성이 완료되면 체크박스 컬러가 활성화되며 완료되었음을 표시해 줍니다. 만약 자동 라벨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연필 모양의 에딧 블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블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패턴들을 2D 패턴 창에서 직접 선택한 후 마우스 커서의 안내 지시에 따라 엔터하면 다시 세이브 블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블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락이 세팅 완료되면 하단에 Add 버튼이 활성화되며 클릭하면 체크 소잉 경고창이 생성됩니다. 경고창이 생성되면 2D 패턴 창에서 패턴 간 소잉 라인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마우스 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락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OK 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모듈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클로창 좌측에 있는 모듈러 라이브러리 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라이브러리 창을 클릭하여 열어준 후 마찬가지로 그룹, 카테고리, 스타일을 차례로 선택해줍니다. 그 전과 동일하게 롱슬리브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 모듈러 라이브러리 창 우측 상단에 오토 모듈러 라벨링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모듈러 오토 라벨링 버튼을 클릭하면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이 나타나고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에서 동일하게 블락을 2D 패턴 창을 통해 올바르게 라벨링 되었는지 확인 후 블락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선된 오토 모듈러 라벨링 기능을 통해 패턴을 자동으로 블락 등록하여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더욱 간편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UI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클로 2024.1 버전부터 메인 메뉴의 UI가 개선되었습니다. 클로 2024.1 이전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상단의 메인 메뉴를 Showing, Materials, Editor, Render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했었고 오른쪽 상단에서 클로셋과 커넥트 버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메인 메뉴가 유저의 워크플로우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메인 메뉴는 3D, 2D, Materials, 아바타, Fabric, Production, 그리고 렌더, 커넥트, 클로셋, 플러그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메인 메뉴 하위에 속하는 툴들의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파라메트릭 패턴 기능은 2D 하위로 이동하였고 텍스처, 패브릭 크리에이터 기능은 패브릭 메뉴 하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컬러웨이, BOM, 그레이딩 리뷰는 프로덕션 하위에
커넥트와 클로셋 메뉴 하위에는 프로덕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우측 상단의 모드 메뉴바의 UI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리스트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자 할 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 표준에 맞춰 덴시티 관련 기능명이 덴시티 그램 퍼 스퀘어 미터에서 웨이트 GS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에 관련된 기능명이 업데이트된 것으로 데이터와 수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어떤 기능에서 업데이트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의 Fabric, GIF 파일의 프리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의 Fabric 미리 보기 창에서 density 문구가 weight, GSM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abric 선택 후 Property Editor, Physical Property, Detail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Fabric을 선택하고 Physical Property, Editor, Detail에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abric Creator의 인포메이션입니다. Fabric Creator를 실행하면 Weight GSM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뮬레이터 모드의 density 기능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에뮬레이터 모드에서 Enter All Value 메뉴를 선택하고 다섯 번째 스텝으로 이동하여 Fabric의 인포메이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ight and Thickness 세션 아래에서 Weight GS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본드와 심 테이프에서의 Physical Property 부분입니다. 패턴을 선택하고 Property 에디터에서 Physical Property에서 Weight GSM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클로셋 라이브러리가 개선되어 클로셋을 클로에 연동시켜 사용 시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이번 버전부터 클로의 라이브러리 페이보릿 워크룸에서 페이보릿 워크룸으로 설정되지 않은 워크룸을 트리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직접 클로셋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셋에서 페이보릿 워크룸으로 설정된 란제리 워크룸 하위에 올드 스타일스라고 하는 차일드 워크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일드 워크룸은 페이보릿 워크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클로로 돌아가 살펴보면 라이브러리의 클로셋 탭 페이보릿 워크룸스에서 확인해보면 클로셋에서 페이보릿으로 설정한 란제리 워크룸만 나타나고 페이보릿으로 설정되지 않은 올드 스타일의 워크룸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보릿 워크룸스에서 하위 항목의 워크룸을 볼 수 없지만 란제리 워크룸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워크룸의 하위 워크룸과 업로드된 아이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선 사항을 통해 라이브러리의 클로셋 탭에서 간결한 내용으로 페이보릿 워크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클로셋 파일 다운로드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클로의 라이브러리 클로셋에서 동일한 컨텐츠 페이지에 이전에 업로드한 파일들을 선택할 수 없고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파일만 클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클로의 라이브러리 클로셋에서 원하는 아이템의 우클릭 메뉴에서
이전에 업로드한 파일도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로셋 파일 다운로드 시 원하는 버전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클로와 클로셋 간의 워크플로우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D 기능 관련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다트 기능의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트의 위치를 수정할 때 기존 다트가 있던 위치에 별도의 참조선이 남아있지 않아 패턴 수정 시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요. 2024.1 버전부터 로테이트 다트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패턴의 다트 위치가 수정될 경우 기존 다트의 위치에 베이스라인이 생성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디 패턴 툴을 사용하여 다트를 이루는 두 선분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 메뉴에서 로테이트 다트 선택하고 다트를 이동시킬 선분을 클릭하여 새 다트 위치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안내선을 클릭하여 다트의 중심점을 회전합니다. 다트의 중심점을 회전한 후 다트의 중심선을 따라 커서를 클릭하면 다트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다트 위치 및 새롭게 생성된 다트의 참조선이 기초선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실제 패턴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다트캡에도 심 얼라운스 적용이 가능해져 생산용 패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2D 툴바에서 심 얼라운스 툴을 선택합니다. 다트가 포함된 패턴에 다트 외곽선을 클릭하여 심 얼라운스를 추가한 후에 심 얼라운스 툴을 사용하여 다트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우측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인터섹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다트 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트가 접히는 방향에 따라 다트 캡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패턴 제작 과정을 반영하여 개선된 다트 기능을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패턴을 제작 및 수정해 보세요. 클로에서는 겹쳐져 제봉된 페이싱과 같은 패턴의 경우 제봉된 의상이 평평해 보이도록 제봉선 유형을 턴드로 변경해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제봉 후에 사용자가 겹쳐져 제봉되는 모든 제봉선 유형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커스텀 앵글에서 턴드로 변경해야 했었습니다. 2024.1 버전에서는 재봉선 종류를 턴드로 표기하며 온오프 옵션을 단순화하게 되었으며 키보드 단축키 설정을 통해 간편하게 유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적화된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재봉 설정 작업 흐름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분 재봉 툴을 선택하여 재봉선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턴드 옵션을 선택하여 활성화시켜 줍니다. 키보드에 작은 따옴표를 클릭합니다. 바로 우측 속성 창에서 재봉선 유형이 턴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패턴 외곽선에만 POM 생성이 가능했었으나 이번 버전부터 패턴 외곽선뿐만 아니라 패턴 내부에서도 POM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패턴 내부의 그래픽 위치나 사이즈 측정 및 기타 POM 측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패턴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POM 툴을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P를 누르면 옵션 간 전환이 되며 마우스 커서 옆에 POM 옵션을 안내하는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먼저 폴리라인 모드의 경우에는 패턴의 선분이 아닌 패턴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지점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먼저 POM 툴이 선택된 채로 패턴의 선분을 클릭하여 POM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직선을 유지한 채로 측정이 가능하며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곡선으로 POM 라인이 생성되며 곡선으로 POM 측정이 가능합니다. 한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이동하여 POM 라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중간에 빈 공간의 경우는 Edit Point of Measure 툴을 선택한 후 점선을 우클릭하면 Show Length를 통해 실선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이때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 부분도 측정값으로 반영되므로 패턴 내에 공백 부분 등을 포함하여 POM 측정을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측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더블 클릭하면 라인이 생성 완료되며 패턴 중간 또는 패턴 외부에서 선을 끝내면 Edit POM 툴을 사용하여 선을 세그먼트 선으로 변경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그먼트 라인 모드는 패턴의 외곽선 혹은 내부 선분 등 이미 패턴을 구성하는 선분을 따라 POM 선을 생성하여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패턴의 선분의 코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선분을 클릭하면 시작되고 더블 클릭하면 종료되어 선택한 POM 라인이 보라색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개선된 POM 기능을 사용하여 패턴 내부를 더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패턴 제작에 활용해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그레이딩 리뷰 기능이 개선되어 모든 그레이딩된 아바타를 하나의 창에서 보여져 한눈에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 의상을 통해 개선된 그레이딩 리뷰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프로덕션 그레이딩 리뷰를 선택해 줍니다. 그레이딩 리뷰 창의 왼쪽 툴바에서 파노라마 보기를 선택하면 그레이딩된 모든 아바타를 하나의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 왼쪽 하단에 X 로테이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모든 아바타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디스텐스 X를 사용하여 아바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의 단위는 센티미터, 인치, 피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그레이딩 리뷰 기능을 통해 작업한 그레이딩 의상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패턴 외곽선 세그먼트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내부 선분의 포인트 또는 그래픽 윤곽선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레이딩 패턴을 스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딩 의상 스타일을 사용하여 이 기능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D 툴바에서 Edit Grading 툴을 선택한 후 스택의 기준점이 될 내부 선분 포인트를 선택 후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스택 Y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내부 선분 포인트를 기준으로 Y축이 고정된 채로 X축 방향으로 그레이딩 사이즈가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 윤곽선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택시켜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에디팅 그레이딩 툴을 사용하여 스택할 원하는 내부 선분 지점을 클릭 후 마우스 우클릭 버튼으로 스택 Y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레이딩 패턴이 선택한 그래픽 윤곽선 포인트가 스택된 채로 재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 새 버전부터 그래픽 그레이딩 기능이 개선되어 그래픽을 더 쉽게 그레이딩하고 백분율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딩 의상 스타일을 그래픽과 함께 활용하여 이 기능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2D 툴바에서 Edit Grading 툴을 선택 후 2D 패턴 창에서 그래픽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아래에 보면 사이즈 섹션이 기존의 플레이스먼트 섹션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섹션의 오른쪽 드롭다운 유닛 또는 퍼센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선택할 경우 그래픽의 그레이딩 편차 및 사이즈를 사이즈별로 필요한 만큼 정확한 수치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닛은 유저 세팅에서 설정한 사전 설정 단위가 사용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선택할 경우 그레이딩별 사이즈나 편차를 백분율로 입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그레이딩 툴을 활용하여 좀 더 편리한 그레이딩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아바타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버전부터 클로우 아바타 에디터에서 사이즈 편집이 가능한 보이, 걸, 키즈의 페이스리스 마네킹이 커넥트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바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커넥트 웹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커넥트 오피셜의 마네킹 섹션에서 보이, 걸, 키즈의 페이스리스 마네킹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다운로드한 파일을 눌러옵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 아바타 에디터에서 사이즈 편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스 아바타 또한 관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포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커넥트에 업데이트된 보이, 걸, 키즈 페이스리스 아바타를 원하는 사이즈와 포즈로 세팅하여 활용해 보세요. 2024.1 버전부터 스킨 컨피그레이터에서 아바타의 눈동자를 커스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어 눈동자의 컬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유나, 진호 등의 7.2 버전 이후 업데이트된 신버전 아바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스킨 컨피그레이터를 열기 위해 3D 창에서 아바타를 선택하고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 바디 스타일링 메뉴 아래에 사람 얼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컨피그레이터 창 하단에 아이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제공하는 컬러를 선택하거나 가장 우측에 컬러 칩을 선택하여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렌딩 옵션을 변경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눈동자 컬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스타일 컨피그레이터를 통해 아바타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은 스타일 컨피그레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7.2 이하 버전의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페이페이, 토마스 등의 9버전 성인 아바타에서도 스킨 컨피그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9버전 아바타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킨 컨피그레이터를 열기 위해 아바타를 선택하고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 바디 스타일링 메뉴 아래에 사람 얼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바타의 헤어, 스킨, 속옷 등 컬러와 블렌딩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로우와 립의 드롭다운 메뉴를 살펴보면 9버전 아바타도 리스트에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레지스터 액세서리 창에서 액세서리를 등록할 때 FBX, OBJ, 콜라다 파일 형식만 지원되어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024.1 버전부터는 ZACX 파일도 불러올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커넥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원하는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커넥트에서 원하는 액세서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저는 신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두었습니다. 먼저 액세서리를 사용할 아바타를 불러옵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 레지스터, 액세서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메뉴 아래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ZACS 파일의 경우 자동으로 액세서리 타입이 설정됩니다. 3D 창에서 기즈모로 위치를 수정합니다. 아바타에 맞게 액세서리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액세서리를 아바타에 적용한 다음 포즈를 변경하거나 모션을 적용하면 아바타와 액세서리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알바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AVF 파일 업로드 과정 없이 손쉽게 알바논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논에서 공식 구매한 아바타를 임포트합니다. 인증 팝업 창에서 알바논 바디 플랫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인증된 경우 AVAC 확장자의 알바논 더미 아바타가 로드됩니다. 이때 인증하지 않은 상태로 아바타를 불러올 경우 시뮬레이션과 파일 저장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3D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에브리웨어 기능을 통해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 맞게 클로에서 제작한 의상을 쉽게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에브리웨어의 리깅 및 스컬핑 기능이 개선되어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개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클로의 메인 메뉴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에브리웨어 기능의 위치도 기존과 달라졌는데요. 상단 메인 메뉴 커넥트 에브리웨어를 클릭하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바타와 의상의 최적화 작업을 거친 다음 의상을 아바타의 조인트와 결합하고 아바타와 동기화되어 의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의상을 아바타에 자동으로 리깅하는 작업을 거쳤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 오토 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별도의 리깅 옵션 창에서 오토 옵션을 클릭 후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오토 리깅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별도의 옵션 창으로 이동하지 않고 리깅 옆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바로 오토 리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상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시 리깅이 필요할 때는 리깅 옆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다시 오토 리깅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동으로 리깅된 아바타와 의상을 포즈를 변경해가며 아바타에 동기화된 의상이 파고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스컬프 브러쉬를 활용하여 의상의 모양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리깅 우측에 브러쉬 아이콘을 누르고 스컬프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의상과 아바타 혹은 의상과 의상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편리하게 수정하기 위해 픽스 인터섹션 브러쉬 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픽스 인터섹션 브러쉬는 원하는 영역을 칠하여 브러쉬를 적용하면 의상과 아바타 혹은 의상과 의상 간의 충돌이 발생한 부분을 자동으로 고쳐줍니다. 먼저 스트렝스, 사이즈, 뎁스 값을 조절하여 브러쉬의 강도, 사이즈, 그리고 깊이 값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3D 창에서 바로 아몰과 같이 아바타와 충돌이 발생해 파고든 부분을 칠하면 바로 선택 영역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 보이는 부분처럼 의상과 의상이 충돌된 부분을 선택했을 때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에브리웨어 기능을 통해 클로에서 작업한 의상들을 편리하게 최적화해보세요. 다음은 머테리얼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2024.1 버전에서는 니트웨어 기능이 개선되어 더욱 정교한 니트 짜임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 니트 디렉션 기능이 추가되어 니트의 짜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창 패브릭 탭에서 니트 패브릭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 머테리얼, 니트웨어 아래에서 니트 디렉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 값을 변경하거나 0부터 360도 사이에 특정 값을 입력하여 니트 짜임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0도에서 니트 디렉션 값을 높여 적용하면
짜임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더마이즈 멜란지 옵션이 추가되어 합사를 랜덤으로 혼합하여 자연스러운 멜란지 니트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창 패브릭 탭에서 니트 패브릭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 머테리얼, 니트웨어, 플라이 어마운트 아래에서 랜더미제이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ON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해 하위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터는 혼합된 합사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본값은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팩터 값은 최소 0에서 100까지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합사가 더욱 조밀하게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시드 옵션은 혼합된 합사의 배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드 값은 동일하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니트 원단의 기능들을 활용해 더욱 다양하고 사실적인 니트를 연출해 보세요. 이전에는 원단 파일을 제작할 때 텍스처에 투명도가 포함된 PNG 이미지로만 zip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텍스처 맵에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로 수정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가 직접 타투를 이용해 JPG 이미지로 변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별도의 작업 없이 zip 파일에 텍스처 맵 이미지를 투명도 없이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텍스처 이미지에 투명도가 적용된 원단 파일을 적용한 의상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물체창 패브릭 탭에서 실크 니트 저지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속성 창에서 세이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세이브 패브릭 윈도우가 나타나며 텍스처 이미지에서 트랜스퍼런시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이미지 옵션은 이미지에 투명도가 포함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트랜스퍼런시 옵션을 끄고 OK를 클릭한 후 경로를 지정하여 원단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저장된 zip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현재 의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zip 파일에 디퓨즈 맵이 투명도 없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텍스처 이미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이미지에 투명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클로에서 zip 파일 제작 시 더욱 유연한 작업 흐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sRGB 값을 지원하지 않아 클로에서 이미지 색상이 포토샵과 다르게 보이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 2024.1 버전부터 클로에서 sRGB 변환 기능이 지원되어 이미지 파일의 색상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패턴에 제작된 이미지 파일을 텍스처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체창 패브릭 탭에서 패브릭 1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속성 창에서 머테리얼, 베이직 파라미터, 텍스처에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2D 패턴 창에서 패턴에 적용된 텍스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 세팅, 디폴트 파일에서 머테리얼, 텍스처 이미지의 메뉴 하단에 텍스처 이미지 로드 시 sRGB 프로필로 변환 옵션을 체크해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사용자가 옵션을 활성화하면 익스포트한 이미지에서 알맞은 ICC 세팅을 자동으로 로딩해 색상을 올바르게 변환해 줍니다. 유저 세팅 창을 닫은 뒤 속성 창에서 기존의 패브릭 텍스처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텍스처 이미지를 다시 불러옵니다.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미지의 색상이 포토샵과 동일하게 변환되어
원단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단추와 단추구멍의 사이즈를 링크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단추 너비를 변경하면 단추구멍 너비가 변경된 단추 너비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변경되어 더욱 편리한 단추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물체창의 단추 탭에서 단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속성창에서 Shape, Specification, Width의 하위 메뉴를 클릭합니다. Link to Fasten 버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를 체크하여 ON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주의할 점은 Link to Fasten 버튼 메뉴는 생성한 단추와 단추구멍이 단추 잠그기 툴로 잠겨있는 상태에서만 링크되어 사이즈가 한 번에 수정됩니다. 이제 단추의 너비를 5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단추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단추의 너비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2D 패턴 창에서 잠금이 설정된 단추와 단추구멍의 너비가 함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창의 단추구멍 탭에서 단추구멍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단추구멍의 너비가 변경된 단추의 너비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변경된 단추구멍의 너비를 직접 입력하여 변경하게 되면 이 단추구멍은 단추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너비를 편집하면 링크가 해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나타나며 Yes를 눌러 직접 너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1 버전부터 트림의 메쉬 이름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셀렉트 무브 툴로 트림을 선택합니다. 속성창에 트림의 개별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름 아래 텍스트 필드에서 트림의 메쉬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이름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림의 메쉬 각 부분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체창에서 트림 스타일을 클릭하면 속성창에 선택한 메쉬의 이름이 다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개선된 기능을 통해 트림 메쉬의 다양한 부분을 분리하고 각 재질 속성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1 버전부터 부자재를 트림 타입으로 불러왔을 때 이전 버전에 비해 충돌 처리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트림을 핀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부자재를 트림 타입으로 불러올 경우 콜리전 옵션을 활성화한 후 시뮬레이션 하여도 간혹 충돌 처리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 부자재가 많은 의상의 경우 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2024.1 버전에서는 트림 타입으로 불러온 부자재의 충돌 처리가 개선되어 더욱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보이는 소고 파일에 부자재를 트림 타입으로 불러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상의 일부를 트림에 걸리도록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제대로 충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D 의상창에서 트림을 선택하고 우측 속성창 상단에서 콜리전 옵션을 클릭하여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형태로 충돌 처리가 되어 트림에 패턴이 걸린 채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1 버전부터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트림을 핀칭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3D 창에서 트림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 트림을 이동해 보면 충돌 처리가 된 상태로 트림이 패턴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기존의 핀을 고정하여 의상을 움직인 후 트림을 부착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트림과 의상 시뮬레이션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트림 기능으로 좀 더 안정된 트림 충돌 처리 및 핀칭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드 에디터 관련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스타일을 등록한 후 등록한 스타일의 이름을 다시 수정할 수 없어 다소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 버전부터 스타일을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등록한 스타일의 이름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좌측 모듈러 라이브러리 탭을 클릭하여 모듈러 라이브러리 창에 그룹, 카테고리, 스타일 순으로 선택하여 3D 창에 보이는 의상이 등록된 스타일 경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등록된 스타일 썸네일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에디 스타일 창에서 스타일 네임을 변경한 후 OK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안내창에서 리네임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UV 에디터 모드의 베이크 텍스처 옵션이 개선되었는데요. UV 맵의 자연스러운 심라인 확장을 위해 멀티 샘플링 옵션이 사라지고 필 텍스처 심 옵션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필 텍스처 심 옵션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필 텍스처 옵션이 패턴에만 적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지퍼, 단추, 탑스티치 등과 같은 다른 UV 더미의 필 텍스처 심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 텍스처 심 옵션 하위에 인피니트 심 옵션이 추가되어 UV 텍스처 맵이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텍스처를 채워 베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필 텍스처 심 옵션 우측에서 픽셀 값을 0에서 256 사이 값을 입력하여 입력한 픽셀 값만큼 심 라인에 텍스처를 채워 베이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UV 맵 베이킹을 통해 클로에서 제작한 작업물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렌더 기능 관련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입니다. 2024.1 버전부터 렌더링된 이미지를 개별 이미지뿐만 아니라 설정한 커스텀 뷰를 합쳐진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렌더 창에서 이미지 비디오 세팅을 클릭한 후 이미지 비디오 속성 창에서 뷰 포인트를 커스텀 뷰로 변경합니다. 3D 창에서 원하는 다양한 커스텀 뷰를 저장하고 그리고 렌더 전 이미지 비디오 속성 하단의 세이브 프로퍼티즈에서 파노라마 사용자 보기 옵션을 선택한 후 최종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이제 최종 렌더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커스텀 뷰의 렌더 이미지와 해당 커스텀 뷰 이미지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져서 렌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커스텀 뷰를 하나의 이미지로 렌더할 수 있으니 작업에 참고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지퍼도 스케매틱 렌더에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퍼가 있는 의상을 열고 3D 토글 바에서 스케매틱 렌더 뷰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지퍼 아웃라인이 스케매틱 렌더에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사실적인 도식화를 제작해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입자 간격을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얇은 두께의 그래픽 외곽선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창에서 그래픽을 선택한 후 해당 그래픽의 속성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입자 간격을 1보다 더 낮은 값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값을 조정한 후 인터랙티브 렌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표현되는 그래픽의 외곽선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효과를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클로젯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클로셋에서 더욱 편리하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 업로드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보며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플러스 뉴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여 제작한 파일을 클로셋 워크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버전과 달리 하나의 파일인지 여러 개의 파일인지 먼저 옵션을 선택할 필요 없이 나타나는 경로창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파일 팝업 창에서 업로드할 파일의 목록을 검토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파일의 업로드 상태는 오른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동안에도 우측 쉐어 탭에서 워크룸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등의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업로드 메뉴를 클릭할 필요 없이 업로드할 파일을 브라우저 창에서 선택한 후 워크룸 스페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클로젯 신기능은 비주얼 보드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클로젯에서 비주얼 보드를 활용하여 3D 파일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고 컨셉 개발을 위한 무드보드, 시즌 9별 카탈로그 등 디자인 제작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주얼 보드를 생성하기 위해 좌측 워크스페이스에서 비주얼 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비주얼 보드 대시보드 상단에서 Add New 보드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Create a New 보드 창에서 제작할 비주얼 보드의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입력한 후 하단의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보드의 편집 페이지가 나타나고 클로젯 워크룸에 업로드해둔 파일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로드해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우측 상단의 Select 스페이스 옆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이 저장된 워크룸을 선택하고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크룸에 업로드한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켓 파일을 선택하여 비주얼 보드 빈 공간에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Add 컨텐츠 옵션 창이 팝업되고 사용자는 추가할 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컨텐츠의 3D 뷰어를 표시하기 위해 링크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3D 컨텐츠가 슬라이드에 추가됩니다. 사용자는 추가된 컨텐츠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D 컨텐츠 외에도 2D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툴바에서 이미지 도구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빈 공간을 클릭하면 경로창이 나타나며 업로드할 이미지를 PC에서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한 이미지가 슬라이드에 바로 추가되며 동일하게 이미지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툴바의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에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여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추가되면 사용자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크기, 색상, 정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사각형과 같은 다각형을 추가하여 무드보드와 같이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Add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슬라이드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쉐어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여 슬라이드를 함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이 편집이 완료되면 상단의 슬라이드 쇼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슬라이드로 전환하고 3D 뷰어를 링크한 콘텐츠를 3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쉐어 슬라이드 쇼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외부 공유를 위한 하이퍼링크를 복사한 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보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디자인 컨셉과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준비된 신기능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클로 2024.1 신기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